네. 어제 저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어제 제가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기 전에 한 10여 분 전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또 있었어요. 어제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임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이펙 취재에 갔다 온 기자들 너무 수고 많이 했다라면서 강훈식 실장이 피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각 기자실마다 이제 피자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강훈식 비서실장 온 브리핑이 있답니다라고 해서 다시 또 먹으려다가 다시 뚜껑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브리핑룸으로 달려가서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핵심은 이제 재판중지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이건 그 사실 하등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 물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서울 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판사들이 이론상 재개는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은 이론상 가능하니까 하시라도 재개가 가능한가 봐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불소추의 특권이 있는데 이 불소추의 범위에 소추 안에 수사와 재판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설명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재판이 재개될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중지법이라고 명칭하더니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국정안정법이다라고 명명을 해서 또다시 재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화가 많이 났다. 뿔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흘러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펙 주간이고요. 에이펙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관세 협상 타결됐죠. 그렇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올 예정인데 이 팩트시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랭귀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랭귀지 조율이 뭐냐, 이제 안보실장의 랭귀지 조율이 뭐냐, 이제 이거를 기자들이 막 취재를 했는데 문구 조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구 조정 정도만 남아 있으니 이번 주 안에 이제 마무리 완성이 될 텐데, 그거 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물꼬가 트여서 앞으로 한중 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한일과 관련해서도 첫 번째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왔고 또 북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또 수많은 양자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캐나다, 호주, 필리핀, 태국, 뭐 다 셀 수 없을 만큼 마지막에 싱가포르 총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양자회담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이어진 에이펙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지도부,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 이렇게 두루 다 취재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요. 핵심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지간히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많이 나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이미 명토 박아서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의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더는 뭐 법으로 뭘 하려고 의율해서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이 대목은 그 적극적인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당원들이 혹여라도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 지도부에게 전달이 됐고 당 지도부에게 전달된 의견이 실시간으로 또 당대표에게 그리고 당대표를 통해서 또 그 대변인단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의제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원내 지도부하고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제가 민주당 한 최고위원께도 여쭤봤을 때도 이분도 지도부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누구 발로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미스테리한 영역이 남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아무리 이제 당도 중요하고 또 정치인들 개개인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상계엄을 딛고 응원봉을 들어서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여전히 이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고 또 발목 잡고 있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오늘 말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 있습니다. 무려 728조 슈퍼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있는데요. AI, R&D 그리고 미래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중간 에라도 시정연설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PIP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피력하실지 그 점도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어려운 가운데 정권을 맡아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현장에서 받습니다. 네, 국민들의 여러 같은 응원 덕분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박지원 정치 구단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